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의가 좀 있습니다. 물론 신문을 보면 대부분 나오는데 재건축의 초과이익 3천억 원대 폭 완화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연재 대상도 마찬가지 562억 원이나 되는데요. 현 입장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 재건축 초과이익 사실 향후 먼 미래를 보면 나름대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현 입장에서 투자 투기로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주를 하면서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그래도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었을 때 또 한번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게 되면 나름대로 종상향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 또 한번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례는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과연 어떤 건설업체들이 들어와서 진행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죠. 대구에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성선화 7곡, 7곡3지구, 노변, 건물, 시지, 지산지구에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하고 2종 주거지역은 3종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구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15층에서 20층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들은 30층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죠. 종상향의 이익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스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관련 법안 2건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노후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허용된다. 두 가지 모두 적용도는 대구 수성구를 중심으로 향후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환수금은 준공시 집값에서 투진위원회 설립, 당시 집값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되는데 초과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 면제되고 그 이상은 금액별로 10에서 50%씩 부과된다. 개정안은 8천만 원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시가 올해 6월쯤 초과이익 환수금을 추정한 결과 부과 단지는 27개, 면제 단지는 4개였다. 개정안의 통과로 부과 단지는 15개, 면제 단지는 16개로 변경됐다. 면제 단지가 12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집값 상승폭이 컸던 수성구의 경우 기존 부과 단지는 모두 10개였다. 기존 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 사업은 모두 부과 대상이었다. 수성구청이 추정한 10개 단지의 초과이익은 우방범어타운 2차, 범어 우방 1차, 중동희망지구 등 약 2,952억 원이다. 구청에 따르면 1인당 초과이익이 가장 많은 곳은 조합원이 63명 규모인 범어동 3일 맨션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에 달한다. 그 다음은 범어 우방 1차, 우방범어타운 2차 순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성구 재건축 단지도 5개 부과, 5개 면제로 바뀐다. 면제 대상인 초과이익은 지산 시형 1단지, 파동강 촌이지구 등 562억 원에 이른다. 5개 부과 단지들도 실제 내야 하는 부담금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년 이상 장기 보유자는 최대 70%까지 감면되며 부과 기준 시점도 추진위원회 구성에서 조합 설립 인가 시점으로 연기해 부담을 완화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내려가는 점도 영향을 미친다. 정비업계는 기존에 내야 했던 부담금보다는 적어도 반 이상은 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수도권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이후 20년이 넘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구에서는 성서, 7곡, 7곡3, 노변, 범물, 시지, 지산지구 모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 따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다. 용적률이 오르면 기존 15에서 20층인 아파트를 30층까지 올려 사업성이 크게 개선된다.